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제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실적이고요. 두 번째가 물가 지표에 대한 관망 심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요즘에는 정말 주가의 움직임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결과를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가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되는데 요즘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조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반등의 기미를 좀 모색해보자는 그런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 조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장중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입니다. 경계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반등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장 막판에 좀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미 증시가 오늘 앞서 들으셨다시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재반등, 재하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우 지수가 강보합 정도의 움직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해 있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지수 상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소화하고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매크로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오늘 실적을 전했던 종목으로는 타이슨 푸즈 그리고 헤즈브로가 있었습니다. 타이슨 푸즈 티커로는 TSN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9%대의 급등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나 생산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오늘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헤즈브로의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하락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암젠과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시즌의 현황을 점검해 보자면 어느덧 S&P 500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6%가 어닝 리포트를 공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7%가 EPS 비트를 달성해 가고 있고요. 77%는 매출 비트를 달성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펠로톤이었습니다. 펠로톤이 다른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 대상으로 아마존과 나이키가 이 잠재적 인수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펠로톤의 주가가 20%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 등락 현황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하락으로 전환을 해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1.5% 가장 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포함된 빅테크주들이 모두 약한 흐름이기 때문인데 메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4% 정도의 추가적인 급락을 받아가고 있고요. 알파벳 역시도 1%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역시도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 종목인데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드햄에서 한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스트리밍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최근에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구독자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만한 또 다른 요인이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장중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3% 가까운 낙폭을 벌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까지는 조금 이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약했는가 하면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9%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에너지 섹터는 유가와 방향성을 함께하지만 오늘은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은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 이외에도 합병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저가 항공사들이었는데요. 저가 항공사들이 합병을 함으로써 미국 내 5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론티어 항공 그리고 스피릿 항공이 되겠는데요. 프론티어 항공이 스피릿 에어라인스의 지분 51%를 갖는 형태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합병 대상인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17%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프론티어 항공의 주가 역시도 5%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항공사들 전반의 투심을 또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과 같은 대형 항공주들의 주가 역시 델타 항공은 2.7%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아무래도 고점 대비 30%나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발사 업체인 아스트라가 되겠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첫 번째 발사 미션을 연기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로켓 발사가 중단됐기 때문이었는데 이 역시도 미션 과정의 일부로 봐야지 사실 미션 전체가 실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아스트라의 주가는 좀 크게 타격을 받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10%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 복원 협상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면제시켜줄 수도 있겠다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에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도 보다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급이 원활해지다 보면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WTI 선물 가격은 1%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에 대한 투심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 0.8% 오르면서 온스당 1,822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봅니다. 다우지수는 1포인트의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5,100포인트 선을 100포인트 선 회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5% 그리고 0.6% 가까운 하락인데요. 장 막판 1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변동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미국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이분과 함께해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3월 이후를 노려라라는 키워드인데 저도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들어서 조금씩은 이제는 좀 시장 반등을 준비하는 기미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내용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좀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최악의 1월에 그 증시를 보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소 좀 안정을 찾으면서 바닥이 어딜까?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좀 사야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래도 좀 해답을 줄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의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3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 난 후에 매수를 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BOA에서는 이 첫 금리 인상 후에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1개월에서 4개월간은 평균값과 중간값이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5에서 6개월 또는 이제 1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3월에 첫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가 4월에서 7월 정도까지는 조정을 더 벌일 수가 있다. 하지만은 3분기 말기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바꿔 말하자면은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좀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더해서 BOA에서는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해에 S&P 500 지수가 약간 20% 정도씩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통계적 자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좀 용감하게 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1월 장세를 보자면 1월에 굉장히 큰 패닉성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BOA에서는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때마다 사실은 사라라고 외쳤던 기관이 바로 JP모건이죠. 근데 JP모건이 이번에도 같은 의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이 공개를 한 리서치 노트에서도 매파 이 연준 기조가 이 반영이 된 지금이 또 매수의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특히 이 주가에 반영된 수준보다도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4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도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대표 비관론자 이 마이클 윌슨이 이끌고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나 아니면은 잠재적으로 억눌린 수요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라는 또 조언을 이날 남기기도 했는데요. 종목 피킹에 해라고 또 밝혔습니다. 애초에도 모건 스탠리는 올해는 뭐 스타일 전략, 어떤 뭐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날 모건 스탠리가 이 스노우플레이크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어떤 자신들이 찍은 그런 종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산업을 또 제시했더라고요. 소비재 분야를 한번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제시했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비중 확대 상향까지도 이런 거 있었던 거 보니까 그들의 시각 그리고 그들이 어느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반도체 강세 시그널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이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그리고 뭐 인텔 몇몇 그 반도체 기업들이 물론 장 막판에 약간 밀려나면서 상승 탄력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뉴스 없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일인지 좀 분석 기사가 있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뉴스 없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격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시장 변동성의 그냥 한 국면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투자 전문지 모틀리풀에서는 반도체 시장을 강세로 이끌 만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들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실적인데요.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AMD, 퀄컴 실적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만 놓고 보더라도 뭐 시냅틱스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비트 앤 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켰고 또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기업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AMD와 퀄컴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핸드셋에서부터 자동차까지 전 산업을 통틀어서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또 같이 내놓았던 얘기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으로 강세장 신호라는 게 기사의 핵심 요지였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엔비디아는 오는 16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이 48% 증가, 이익이 58% 증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높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또 주가는 빠지니까 투자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가 수요가 높아진다는데 주가는 왜 빠지고 있는지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가에서는 그러면 이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을까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최근에 조정을 보였을 때 반도체주가 그래도 좀 방어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30%씩 빠져 있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실적 부문에서 기사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부러졌다라기보다는 막연하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좀 작용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아몰딩스 인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라든지 이런 개별 이슈가 일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잘 나와 있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결산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AMD는 올해 말 결산 이 연도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PR이 67배, 41배 정도였어요.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현재는 47배에서 31배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졌다. 과도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매출이 막 50%씩 성장하는 기업의 30-40배 PR 굉장히 싸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리즈너블하게 느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스물스물 좀 매기가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킹알파에서 집계를 하기로 애널리스트 42명을 집계를 해봤을 때 역시 엔비디아 예를 들자면은 이 평균적으로 매수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강력 매수도 27명이나 굉장히 높은 비율로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래도 좀 변함없는 믿음을 반도체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적당한 기준이 이제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매출 50% 성장하는 기업에게 PR 100배 주면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해진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조금씩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연봉 2배라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키워드긴 하지만 또 이게 배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좀 부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존이 단숨에 연봉을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인사이더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요. 기본급 이 최고 급여를 기존의 1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인상하겠다라고 좀 사측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4억 5천만 원 가량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한 2억 정도 좀 안 되는 네네. 그런 금액에서 2배 이상을 단숨에 이제 올리겠다. 이런 최고 급여 기준으로 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네네. 되겠고요. 2월 9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구직난으로 역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입수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 1년간의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공황이 아니라 대퇴사의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The Great Resig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조차도 인재 확보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도 실제로 이직률이 역대급이라고 하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부사장급이 50명이나 회사를 또 떠났다라고 합니다. 와,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소식과 함께 아마존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올랐더라고요. 그럼 월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점을 또 메우기 위해서 인재도 많이 채용을 했었고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려줬었잖아요.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마진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지만은 일단은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 곡선을 여전히 탔다. 아직은 좀 호실적에 좀 취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가의 실적 평가를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제 월가의 주요 기관들은 아마존에는 여전히 매수해 준다는 의견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의견을 좀 유지하는 수준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소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마켓비트에서 집계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전 대비해서 약간 0.4% 정도 좀 소폭 상향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UBS가 4,625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서스퀘어나가 지금 5,000달러로 가장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좀 비교적 높은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펠로톤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전해졌었죠. 논의를 위해서 자문가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투리스트 증권에서 분석을 좀 내놔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아마존의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헬스, 웰리스 분야의 강력한 플레이어로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임 서비스를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회원 수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분위기가 뭐 나빴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의 상향도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는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까도 또 악재라면서 이제 메타의 그 그림과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잠깐 갑자기 기사가 속보가 한 가지 떴는데 피터 틸이 페이스북 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더라고요. 피터 틸은 굉장히 유명한 그 페이스북의 민간 최초의 투자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피터 틸마저도 페이스북의 이사회에서 뭐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제 메타와 관련돼서는 악재가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자, 그럼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요즘 새로운 규제 법안이 입안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유럽연합 시민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본토인 미국으로 전송되는지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입안이 진행되자 메타는 유럽 데이터가 미국으로 전송되지 못하게 막는다면 아예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철수해버릴 것이다 라고 약간의 좀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자, 이 사건은 이제 막 발생한 건 아닙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2020년 7월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데이터 이동 기준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유럽 규제당국들은 그다음부터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규제하는 입법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분의 1 토막 증발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애플 유저들의 사용자 데이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타격 때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도 만약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메타는 주된 수입원인 온라인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메타가 급락한 이후에 사실 메타의 주가가 많이 싸졌다면서 매수에 들어간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까면 깔수록 계속 악재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상태라면 그냥 던져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게 되고요. 메타에 대한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메타의 실적 부진과 주가 급락이 사실은 어닝 시즌 전반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빵에서 빼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뭐 테슬라를 넣어야 된다, 엔비디아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거래일간 약 한 30% 정도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실적이 안 좋았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뜯어보자면은 뭐 금방 해결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좀 변동성을 감내할 구간이 좀 더 펼쳐질 것 같다. 이쪽으로 월가의 분위기는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다수의 기관이 이 투자 의견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죠. JP모건, BMO, 그리고 레이몬드 제임스, 룹캐피털에서 매수에 준하는 의견에서 중립에 준하는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JP모건에서는 광고 매출 성장세가 일단은 심각하게 좀 둔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수년이 소요될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MO 같은 경우에도 iOS 보안 정책 업데이트로 인한 여파가 올해 중반쯤에야 피크아웃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파가 그러면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또 의견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이 경계론을 월가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 지나도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당장 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